맨날 좀 타신 것 같은데. 봐라. 알정남이라고 아세요? 알고 보면 정 있는 남자인데. 경기 통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핫피플을 찾아서 오늘은 안성환 강명시의회 시의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선 시의원으로서 이제 시의장이 되셨는데 뭐 늦었지만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그동안 일 잘하라고 항상 의원들 뽑아주시잖아요, 시민들이. 근데 정말 더 일을 더 잘하라고 뽑아주셨는지 아니면 못했으니까 더 잘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민들이 주신 막중한 권한을 시의회에서 잘 펼쳐서 시민들한테 펼치는 의정활동 하도록 열심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 예. 가겠습니다. 지난 이제 12월 7일 9대 강명시의 제2차 정례회가 끝났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1조 원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광명시 시의회에서도 많은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쏟고 그렇게 그렇죠. 한 것 같은데 광명시가 이제 개청 81년에 개청돼 가지고 이제 42년째가 돼 가지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본예산이 1조 넘는다는 것은 좀 정말 기록적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1조라는 돈의 수치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체감하는 시점이 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많아서 기존의 예산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광명시 전체 예산은 한 1조, 작년도 기준은 한 1조 3,500억 정도, 특별예산까지 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죠. 추경 이렇게. 근데 본 예산이 1조 넘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또 만들어 온 예산이고 앞으로 가야 될 광명시 방향에 대해서 구도를 담아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시의원들은 또 시민들이 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10,000표 이상씩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대신해서 또 예산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낭비 요소는 없는지, 일시적인 행사로 사치성은 없는지, 불효불급한 예산인지 이런 것들 따져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거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를 잘 반영해서 심도 있게끔 예산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은 좀 삭감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 있을 때 의원님들에 대해서 비토하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행사장 가면 그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끔 새벽 1시 반까지 했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한 그 의원님들을 좀 존중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제 의장이 제 책임지겠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오시면 고생했다고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 시의회에는 시 집행부도 견제 역할이 반드시 있는 거니까 견제할 내용들을 충분히 견제하고 또 협치할 내용들은 또 협치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시작이 됐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몇 번 예산 관련된 설명회나 이렇게 의견들을 수렴해 가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이시기는 하지만 거의 재선 3선급으로 예산을 심의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인데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좀 협치는 좀 된 건가요? 협치라는 자체가 이제 예산을 세우고 그 사업을 추진해 갈 때 의회랑 좀 같이 시작부터 같이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협치의 기준인데, 시에서 그냥 세워놓고 우리가 예산을 자르면 발목 잡는다 하고 시에서 세운 걸 다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또 신여라는 소리 듣고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협치라는 단어로 같이 가자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좀 아직 조금 협치가 좀 부족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협치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예산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000억이 탄소중립 관련돼서 예산, 그리고 한 1,000억 정도가 또 소상공인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의장님도 지금 시장님과 같은 생각한 거죠. 탄소중립이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점하기에 큰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얘기가 있으셨죠. 감사하게도 상임위원장 두 분이 재선 의원으로서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쪽에 오랫동안 일을 해와서 의원님들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데, 이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원장 주도로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죠. 경기 서부권에 좀 주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앞서가는 리드하는 역할로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거기에 좀 지도 같은 동의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경기도 의장단의 중부권 회장이지만 시도 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서부권 행정협의회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같이 공유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바에 대해서는 또 동의한 바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얘기하셔서 또
네, 소상공인들은 당장 먹고 살고 이런데 예. 그쪽 예산을 좀 증액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겸허하게 잘 받겠습니다. 추경에서 꼭 빠진 부분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죠. 예산을 편성권이 지가 없으니까 네. 그런 의견들을 이제 집행부에 지금 전달을 하고 추경이나 이런 쪽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추경에 좀 잘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조 원이 넘는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죠, 그죠? 아 어떻게 하세요?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그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9대 때는 8대와 달리 네. 11분 중에서 7분이 초선이잖아요. 예. 그 이제 8대 시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9대 그 원구성이 새로 됐는데 어떻게 보고 지금 계세요? 지금 현재 6대 5로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 안에서 당색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초선 의원님들이 이번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선거가 있는 해는 이게 그렇죠, 하반기로 그렇죠. 밀리니까 행정감사도 하반기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행정감사, 결산검사, 예산, 분예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다 처음 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름이 많았고 또 연찬회나 뭐 이런 내용들 통해서 4번씩을 이제 의원님들 공부하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이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행정감사 열심히 하셨고 또 공부 너무 많이 하셔서 귀가 따갑게 듣지만 이거 꿰지를 못하는 거죠. 내용은 다 들었는데 이거 꿰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해서 경험이 예. 아직은 그래서 이제 우리 부족하니까. 초선 의원님들이 이제 결산검사를 앞두고 염려를 많이 하셔서 제가 결산검사 책을 여기 자료를 만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책을 다 피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총론이 아닌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했더니 굉장히들 기뻐하시고 1시간 반 동안을 쉬는 시간 하시고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보고 약장수 같대요. 오늘 약을 잘 팔았나 봐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들 많이 하셔요. 초선 의원들은 상당히 좀 열정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신선함, 열정감 이런 게 대단하셔요. 의장님에 대한 평가는 광명 맘카페에 네.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 의원님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진심이다. 다른 그런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네 주변의 평가가 그 맘카페는 한 8년 전에 그 대표님이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거기다 글을 올리나 봐요. 민원에 대해서. 네네. 근데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보고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염려됐죠. 댓글을 제가 자신도 없고 대표님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말 열심히 했죠.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의 놓치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뭐 만족을 100% 다 줄 수는 없지만 상당의 수의 피드백을 했죠. 저는 정치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것도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게 뭐 그래서 맘카페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미론 들어온 것들 좀 보면은 제가 하기가 어려운 것들 많잖아요. 항공기 소음, 뭐 항로가 바뀌었냐, 뭐 이렇게 그런 소음 미론 들어오죠. 오토바이 민원 소음. 거기 있잖아요. 그 막 그 배달하는 사람들. 바라바라 이런 분들. 옛날 좀 타신 것 같은데. 아니 탄 적은 없고 하여튼 그런 미움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카메라에 안 잡힌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 오게 해서 오토바이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새로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저희가. 그래서 항상 그런 민원 들어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하기는 어렵다고 답을 피드백할 때 마음 편치 않죠.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성향이나 성격이 나와요. 원체 또 디테일하신 분이라서 보통 그 정도 문제는 그냥 넘어가 아, 저는 안 넘어가요. 패싱을 하기 마련인데 네. 또 거기까지 또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총선이 있죠. 예, 총선. 그동안 이제 또 이쪽으로 오면서 또 이모경 국회의원님이 저한테 정말 공천 주셔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또 재선하는데 역량을 좀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모경 국회의원님 이제 대변인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죠. 지역에 잘 못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시고 당 전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저희 시도원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좀 일을 좀 준비를 하고 또 총선 체제의 준비도 잘 해야 됐다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막바지 질문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의장님을 한 10여 년 봤죠, 그죠? 그렇죠. 10여 년 넘었죠. 예, 그죠. 오랫동안 저 뵈서 저는 이제 의장님을 잘 알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정치인 안성환과 예. 인간 안성환에 대한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 동안에 인간 안성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정치 안성환만 있었던 게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게 행위가 다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그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월화수목 금금금 네. 들어보셨어요? 의원님한테 들어봤습니다. 예, 월화수목 금금 쉬는 날 없이. 예, 토요일이라는 일요일이라는 게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와서 정치인 안성환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인간 안성환 부분은 사실은 드러난 게 전혀 없죠. 알정남이라고 아세요? 알고 보면 정 있는 남자인데 아, 저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아, 그냥 알고 보면 좀 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음.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뭐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좀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소통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깊이가 없다. 그냥 업무적으로만 잘하지 좀 이렇게 정이 오가고 이렇지 않다. 인간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제 의장 잘 안 쓰고 출퇴근을 제 차로 하다 보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술 요만큼 한 잔 마시고 그 대리 운전한다는 게 이게 모양새도 아닌가. 근데 술을 안 드시더라도 술자리는 참석을 하잖아요, 그죠? 참석은 하지만 이제 안 마시니까 좀 좀- 미움 받죠. 뭐. 술을 안 드시더라도 술 드신 분보다 더 인간적이고 한데, 그죠? 그런 거 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뭐. 제가 좀 더 이거 어필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생활이 그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정치인 안성환과 인간 안성환은 구분하기가 힘들다. 삶 자체가 지금 예, 정치에 입문하시고 난 뒤부터 삶 자체가 하는 동안 정치인 최선을 다해서 안성환이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죠? 거기다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죠, 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9대 의회가 전에 이제 7대, 8대 이렇게 제가 거쳐왔지만 의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가는데 또 일하는 의회로 또 공부하는 의회로 열심히 하는 의회로 바꿔가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셔요. 이렇게 정당이나 뭐 상임위별로 안 하고 이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의장이 있는 동안에는 뭐 최선을 다해서 제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님들을 홍보하고 또 일로 승부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일 잘한다고요? 네, 일 잘한다고 잘하신다. 예. 뽑아줬으니까 더 잘하도록 책무를 갖게 하고 네.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네, 길었어요. 예. 금방 간 것 같은데. 그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서운할 뻔했네요. 항상 정치에 진심인 우리 의장님을 보면서 왜 시민들이 이렇게 평가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가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10여 년을 봤지만 또 오늘 보니까 훨씬 더 울림이 있고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로 마무리해야죠. 좋은 얘기를. 오늘은 언제나 정치에 진심인 우리 안성환 시의장님과 얘기를 나눴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다른 핫피플을 찾아서 시민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맞습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